안녕하세요. 아이오소르스입니다. 이번 매뉴얼은 공단에서 일정 계획하고 RFID 일정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두 가지 엑셀을 합쳐서 일정 비교, 태그 일정 비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첨부하기 전에 RFID 내역에 의해서 일정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죠. 이것들을 일일이 다 한 번에 확인해서 이제 하기에는 공단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엑셀로 이 두 파일을 한 번에 합쳐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엑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장기요약 정보 시스템 기타 엑셀 다운로드 해당월 RFID 전송 내역을 조회 엑셀 다운로드 클릭해서 일단 엑셀 파일을 일정하고 이제 RFID 엑셀 파일을 둘 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드린 이 엑셀 파일에 이제 첨부하시면 됩니다. RFID 전송 내역 엑셀을 첨부하세요 라고 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이제 폴더에 들어가셔서 RFID 전송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FID 전송 내역을 다 첨부를 했고요. 두 번째 일정 계획 시트로 가요. 여기 밑에 보시면 태그 시트가 있고 일정 계획 시트가 있는데, 태그 시트 첨부가 다 끝나면 일정 계획 시트에 가셔서 일정 계획을 첨부를 해줍니다. 일정 계획 어떻게 첨부하는지는 파일 어디에서 다운받는지 여기 밑에 다 매뉴얼로 써놨습니다. 일정 계획 엑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일정 계획을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 채우기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엑셀들이 알아서 파일이 합쳐지고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진 파일들을 일단 정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렬을 해야지 보기도 편하고 찾아내기도 쉬우니까요. 그러면은 표 삽입을 해줘야겠죠. 표 삽입할 때는 이렇게 아무데나 한 번씩 옮기셔서 한번 해제해 주시고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삽입 버튼을 누르셔서 표를 누르시고 머리글 포함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표를 다 완성을 하시면 정렬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정렬은 데이터를 누르시고 정렬 누르시고 일단 수급자하고 일자 기준으로 할 겁니다. 수급자 기준, 일자 기준 오름차순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두 가지 기준대로 정렬하시면 보기 편하게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구분에서 태그는 방문량만 해당하기 때문에 주요한 보호만, 주요한 보호는 해제해주고 방문 요약만 남겨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 지금 완성된 거고요. 지금 세부 내역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상인 건들은 제외하고 비정상인 그 확인 필요 건들만 이제 남길 거예요. 60분 초과 범위한 거, 그 다음에 종료 60분 초과 범위 이내에 들어오지 않은 거, 그 다음에 30분 초과 단위 초과한 거, 그리고 태그를 정상적으로 찍었나 안 찍었나,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지만 정상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건이라도 비정상이 뜨면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대로 쭉 완성된 것들 중에 이상 유무만 이제 확인 필요건들을 찾아낼 거예요. 확인 필요건들 클릭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수정해야 될 것들이 리스트 엑셀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다 끝났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청구하기 전에 수정해야 될 것들이에요. 수정을 하다가 모두 다 수정이 끝나면은 여기 끝내 남은 것들은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되는 건들이죠. 보시면 이 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 파일은 일정이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 일정이었어요. 근데 태그를 찍었기 때문에 이 일정은 필요가 없고 태그 시간대로 이제 태그 시간대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7시 3분으로 아니 8시 53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사유는 전송 구분이 시접하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종료를 안 찍은 경우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 끝에 사유를 보시면 60분 단위는 정상으로 뜨고 30분 초과도 안 했는데 태그가 비정상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일정 시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아예 태그를 안 찍어서 일정대로, 그러니까 청구 시간, 입력한 시간대로 이제 급여 적용 기록지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화면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화면이 죽은 것들은 이 시간 태그 시간 기준대로 급여 적용 기록지를 작성하고, 일정 시간이 살아있는 것은 이 일정 시간 기준대로 작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대상자 태그하고 RFID를 비교를 해서 한 번에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급여 청구를 확인할 수 있겠죠. 본인이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청구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면은 청구하는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급여 적용 기록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 급여 적용 기록지 작성 내용을 RFID 전송 내역하고 똑같이 작성을 해줘야 돼요. 시간대도 날짜도. 그러면 이런 것도 일일이 텍스트를 쳐서 요양보호사한테 전송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자동 생성하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 자동 생성하기 전에 전사일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다 고쳐놔야 돼요. 고쳐놓고 하는데, 보시면 이 기준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개 수급자 급여 적용 기록지 8월 24일날 7시 40분에서 10시 40분으로 이제 태그를 찍어주셨나봐요. 180분 서비스를 했고, 신체활동 60분, 가사 60분, 정사지원 60분으로 이제 급여 적용 기록지를 작성해 와라 라고 하면 이제 이 전송 멘트들을 고스란히 전송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컨트롤 C로 복사하셔서 카카오톡으로 텍스트 붙여넣기 하셔서 전송만 해주시면 요양보호사가 작성해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설명은 끝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엑셀을 첨부하셔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표를 만드시고 정렬을 하시고 이상유무 확인표로만 남겨서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위로 해주시면 아무래도 크게 청구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들이지 않고요.